우리 건국 신화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을 좀 더 이어보자. 이제 무대는 저 먼 북방의 시베리아 평원이다. 브리아트 자치공화국. 러시아 연방임에도 이곳의 브리아트인들은 몽골에 가까운 언어와 문화를 가졌다. 대대로 바이카로 일대에서 살아온 브리아트인들에겐 샤머니즘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탄생한 브리아트의 영웅이 있다.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уддийская церковь, что ещ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об этом манускрипте? Ну, это один из нескольких копий, хранящихся у нас эпоса ГСР. Хятадын Гума ханыг хатын бурхан болба. 게세르 신화는 바이칼 일대와 몽골과 티베트 등지에 널리 퍼진 영웅 서사시다.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브리아트에 전해오는 아바이 게세르 신화다. 하늘신의 아들 게세르와 그 아들, 이렇게 2대의 영웅담으로 이루어지는 아바이 게세르의 내용을 보자. 하늘신 히르마스는 지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게세르를 땅으로 내려보낸다. 악의 무리와 게세르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У всех бурят эпос Абай-Гасер является любимым эпосом. Очень любили буряты, обычно собирались всем улусом и долго слушали. Исполнялся это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или больше. По вечерам на ночь все собирались и слушали. И очень уважали Ули Гершинов, певцов. 아바이 게세르 신화는 브리아트 샤먼의 의식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바이 게세르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환웅 이야기와 매우 닮았다. 우선 환웅과 게세르는 둘 다 하늘왕의 둘째 아들이다. 또한 두 영웅은 모두 하늘의 명을 받고 지상으로 하강한다. 마지막으로 환웅과 게세르는 둘 다 인간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다. 저희가 게세르 신화와 당군 신화의 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몽골인 학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의 화소로 전개되어지는데 이것이 전파되어졌을지 혹은 자생하였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유라시아 대륙의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어진다. 환웅과 게세르, 두 신화의 유사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선 또 한편의 신화를 읽어야 한다.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대 왕비는 고구려의 개국을 이렇게 전한다. 옛적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으니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왕은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다. 추모왕은 알을 가르고 세상에 하강하여 나면서부터 성스러움이 계시었다. 추모왕은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었다. 왕이 강에게 명하자 거북과 갈대로 이룬 다리가 나타났다. 왕은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후일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 고구려 시조 주몽신화는 다양한 우리 문헌에 전해지고 이웃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몽신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규보의 이상국집에 수록된 동명왕편이다. 그 어느 때였을까? 오룡거를 탄 해무수가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때 웅심연가에는 하백, 즉 수신의 딸인 아름다운 유화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늘왕 해모수와 물의 딸 유화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해모수는 떠나고 동부 여왕 금화에게 의탁한 유화는 홀로 임신을 한다. 신화는 빗덩어리가 유화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쓴다. 후일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활을 잘 쏘는 영웅 주몽이 태어난다. 영웅의 길은 험난했다. 동부여 왕과 왕자들은 주몽의 뛰어남을 시기하고 그 생명까지 위협한다. 결국 주몽은 어미 유화를 남겨둔 채 동부여를 탈출한다. 나무로 내려가던 주몽 앞에 강이 막아선다. 주몽은 잠시 하늘을 본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강은 길을 열라. 기적이 일어났다. 물고기와 자라 그리고 갈대들이 올라와 깊고 막막한 강물 위로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늘과 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동부여를 탈출한 주몽은 남서쪽 졸본에 이르고 졸본부여, 즉 후일의 고구려를 건국한다. 그런데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주몽의 혈통과 관련해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삼국유사 기이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몽이 북부여왕 해모수의 아들임을 전한다. 그런데 같은 책 왕력편은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기록한다.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다. 같은 책 북부여편에서 이련은 해모수의 아들을 동부여왕 헤부루라고 써두었다. 그러나 기이편에서는 헤부루의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닌 단군이라고 기록한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고조선의 단군과 북부여의 해모수, 하백의 딸 유화,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과 동부여왕 헤부루, 이들의 가계도는 어떻게 그려야 맞는 것일까?
수수께끼의 열쇠는 주몽의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다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고구려가 막 건국되던 기원후 60년경 중국 사서 논형에 소개된 부여의 건국 신화다. 탕리국을 동부여로, 왕의 시녀를 하백의 딸로, 동명을 주몽으로 바꾸면 영락없는 주몽 신화다. 주몽 신화 이전에 이미 똑같은 내용의 건국 신화가 북부여를 무대로 전해왔다는 얘기다. 그런데 고구려가 최대로 융성하던 6세기의 중국 사료는 부여 동명왕의 신화를 그대로 옮겨 주몽의 신화로 기록한다. 고대 국가의 건국이라는 것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고대 국가의 건국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그 부족 집단들이 그 할거하다가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특정한 집단이 나머지 부족 집단을 복속함으로써 고대 국가라는 게 탄생을 하죠. 그리고 건국 신화는 그렇게 탄생한 고대 국가의 신성성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 신화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건국 신화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그 견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과정에서 각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요소와 그 주도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요소들이 종합돼요. 주몽의 고구려는 북부여와 동부여를 취하면서 최대로 확장된다. 부여의 땅과 사람들이 편입되면서 부여의 신화 또한 자연스럽게 고구려로 편입되었던 것이 아닐까. 주몽이 취한 신화는 부여의 것만이 아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지만 고조선을 이은 나라다. 압록강 너머 옛 고구려의 땅에는 아직도 강성했던 대제국 고구려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했던 홀승골 또는 졸보는 집안 서쪽 160km에 있는 환인을 말한다. 높은 산에 우뚝 선 고구려 옛성은 강대했던 제국 고구려의 기상을 아직도 뿜어내는 듯하다. 고구려의 최대 강역은 고조선의 강역과 거의 겹친다. 부여의 신화를 취했듯이 고조선의 신화 또한 취하지 않았을까. 단군 신화는 각저총에도 남아있다. 고구려에서도 고조선의 단군 신화가 믿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 장천 1호군. 신단수 아래의 곰과 호랑이 모습이 선명하다. 주몽이 단군의 아들인 동시에 해모스의 아들이라는 모순된 기록의 저변에는 이런 복잡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통합을 위해 통합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단일 조상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신화가 창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뭐 삼국사기나 유사를 쓰는 사람이 밤새고 앉아서 창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부여족이라든지 또 뒤에 나중에 신라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구전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전되는 거를 바탕으로 국난의 위기에서 우리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롭게
문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신화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 시간과 공간 역시 자꾸만 넓어진다. 거대한 초원 몽골.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유목민족의 땅. hen티아이막 북부 지역에 몽골의 성지 불칸 할둔산이 있다.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그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다. 그 옛날 몽골인들은 이 신성한 산에서 제천의식을 치렀고 전체 부족 회의를 열어 유럽 정벌이나 금나라 정벌 같은 부족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곳을 무대로 전해 내려오는 몽골인들의 기원 신화가 있다. 그런데 그 신화가 유화와 주몽의 이야기를 매우 닮았다. 거룩한 물의 땅 아리코 오손의 딸 바르코진 고아는 명사수 코릴라이타이 메르겐과 결혼한다. 그들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몽골의 시조모인 알랑고아다. 코릴라이타이 메르겐은 부족의 이동 중에 만난 도본 메르겐을 사위로 맞는다. 부부가 된 알랑고아와 도본 메르겐은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도본 메르겐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남겨진 알랑고아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남편도 없이 3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이다. 사람들이 묻자 알랑고아는 답한다. 날마다 계례 천장으로 황금빛을 띤 사람이 내려와 그 빛이 배로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아비 없이 낳은 아들들은 바로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알랑고아는 선언한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의 조상 버단 차르이다. Nes гадна Аланго түүний охин Алангогийн нөхөр Добун мэргэн тэгээд одоо түүнээс төрсөн хөвөн Бодончор богд эдний домог бол Жумүний домогтой маш их адилхан олон шинжтэй. Аланго гэдэг маань бол ариг уснаа төрсөн юм гоо зөвлөнтэй бүсгүй гэж гараад байгаа. Тэр Жумүний ээж Юха гэж гарч байгаа. Тэр бол бас болохоор зэрэг Хабиг мөрний ноёны хүүхэн гэж гараад байгаа. Юуха тэр цамхны гэгэвчээр орсон гэрлээс жирэмсэлсэн. Алангоо их бас өрг дотны гэгээр орсон гэрлээс жирэмсэн энэ хоёр нь бол адилхан байгаа. Хоёулаа адилхан гэр орноосоо одоо оргод зүгтаасан энэ өгүүлэмж нь бол адилхан байгаа. За дараа нь болохтой зэрэг бас ялгаагүй. Тэр Жумүн бол өөрөө тэр Когурья гэдэг улсыг эмгэлэн байгуулсан. Одоогийн Манжуур болоод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хил дээр хамгийн том газар нутагтай Когурья гэдэг улсыг байгуулсан гэж гардаг. За Бодончор Монголыг бас ялгаагүй өөрийнхөө ах トゥ нэртэйгээ хамжиж агаад нэг эзэнгүй байсан бүлэг иргэнийг нэгтгээд нэг одоо жижиг улс буйволсон. Тэр нь бол ирээдүйн Чингис хааны хамаг Монгол улсын Чингис хааны өвөг дээдсийн хамаг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болсон гэсэн энэгээрээ бас адилхан байна. 빛으로 잉태된 알랑고아의 아들 중 버단 차르는 아비가 다른 형들의 배척으로 가족을 떠나 새로운 시족을 형성하는데 그 후예가 바로 칭기스칸이다. 금화왕의 아들들의 핍박을 피해 새로운 땅으로 떠나야 했던 주몽의 이야기가 겹치지 않는가. 비슷한 신화가 전해지는 곳이 또 있다.
한국인의 성산 백두산은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의 성산이기도 하다. 금방이라도 신령한 존재가 하강할 듯한 백두산 천지. 바로 이곳을 무대로 만주인들에게 전해진 신화가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창백산의 동쪽에 포고리산이 있고 그 아래에 연못이 있으니 이름하여 포륵홀이라 한다. 세 선녀가 그 못에서 목욕하였는데 그중 한 선녀가 새가 물어다 준 붉은 열매를 먹으니 곧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청나라를 개국한 애친강나 씨의 시조 포고리용순이다. 신화의 무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1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표지석만이 얼마 전 새로 단장되었다. 표지석이 적힌 신화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고구려 주몽의 이야기를 그대로 빼어닮았다. 선녀 불고륜의 아비 없는 자식 포고리용수는 이웃의 눈총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자 불고륜은 아들에게 그 태어난 내력을 들려주고 작은 거룻배 한 척을 주며 말한다. 하늘이 너를 낳아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코자 하였으니 가서 세상을 다스려라. 이에 포고리용순이 물길을 따라 내려가 나라를 여니 그 이름이 만주였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족조 신화다. 누르하치, 몽골의 칭기스칸, 고구려의 주몽, 그들의 신화가 이렇게 유사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包括满族和朝鲜族，中国的朝鲜族，也包括朝鲜半岛的这个高丽人、李朝的人，他们文化很多是相通的，很多相，这里有很多是相一致的。这个原始文化都在北边的生活，相一致的很多，这方面很多东西，这些和民族的文化历史渊源的关系。 所以有一致是必然的现象。 태고의 해가 뜨는 바이칼에서 유목민의 땅 몽골을 지나 드넓은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무대로 누볐던 영웅들에겐 하나의 신화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환호, 하늘로부터 내려온 해모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갯사르. 새 땅을 찾아 고향을 떠났던 그 하늘의 후예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천손 강림 신화가 여러 개의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제국의 개국 신화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제국의 확장사까지 다루는 신화적 요소가 동아시아의 그 만주 지역과 몽골 지역 그리고 스탄자가 붙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이한 영웅서사시입니다. 우리에겐 건국의 영웅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고대 문명을 건설했던 운명의 개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바이칼과 몽골 그리고 만주에는 낯선 이름의 영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같은 신화가 있었다. 건국 신화의 비밀을 찾아가는 길.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인지도 모른다.